개별화의 원리.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오해해서는 안 되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통제든 또는 절대적인 통제든 또는 절제든 정서관여의 원리. 네 번째, 수용의 원리. 다섯 번째, 비심판적 또는 비판단적 태도. 비심판적, 대개는 비판단적이라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여섯 번째는 자기 결정의 원리. 그리고 일곱 번째, 비밀 보장의 원리. 이렇게 7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에스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상담자를 찾아온 내담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받고 그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입각한 어떤 처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심리에 의존해서 클라이언트마다 또는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화에서 내담자를 바로 그런 부류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잡아서 누구나 그러하다는 이런 소위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개별 내담자마다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접근과 각기 다른 방법이나 각기 다른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담의 기본은 누가 이끌어가나 지금 이 대화는 상담자는 주어는 상담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어로 상담자는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내담자에 따라 각기 다른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내담자의 특성, 교재를 보세요. 내담자의 특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내담자마다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그건 3번에 그냥 감정 표현에 되는데 상담자는 의도적으로 내담자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좁히다 보니까 감정 표현의 원리, 나는 좀 더 길게 해도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건 내담자의 가슴을 비워놓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는 원리가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감정 표현의 원리, 감정 표현의 원리. 이거 보면은 내 상담자는 내담자가 마음 놓고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원리가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내담자에게 자유롭게 의도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로 이런 온화한 분위기가 바로 우리는 레포라고 하지요. 여러분 아신다고 보기 때문에 레포 적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실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즉 내포를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 놓고 내담자의 가슴을 비워놓을 수 있도록 특히 내담자의 가슴에 뭉쳐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 놓고 다 비워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소위 내담자의 감정 표현 유도죠. 감정 표현 유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다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다음에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는 이것은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와는 달리 이것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절제된 범위 내에서의 정서적 관여를 해줘야 된다. 내담자의 표현에 대하여 내담자의 표현에 대한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 표현에 대한 정서적 관여, 절제된 정서적 관여를 이렇게 통제된 정서 관여한다 하면 공감적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동정아입니다. 공감적 태도. 그래서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에 대하여 절제된 정서적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바로 통제된 정서 관여라고 하는데 6번에 나와 있죠. 상담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정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라고 한다. 다음에 수용의 원리 두 번째 썼죠. 아까 우리가 좀 수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자, 앞에 썼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리얼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담자가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더 리얼로서 들어주고 봐줄 뿐이지, 그것이 불법을 합법으로 하고 비윤리를 윤리로 한다는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물론 우리가 계약을 맺을 적에, 이 상담의 계약을 맺을 적에 이러이런 범위에서 어떤 범위의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범위의 용어만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상담자 내담자라고 그러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은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그것을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그 표현, 있는 그대로의 그의 행동을 그대로 봐준다. 더 리얼로서만 봐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현에 대하여 결코 유무죄의 판단을 한다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심판적 태도, 7번에 있는 것처럼 비판단적 태도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담자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한다거나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 중립적 태도, 유무죄의 판단은 금지된다. 상담자의 유무죄의 판단은 금지된다. 다음에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최소의 잘못의 그 최종 판단, 그리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의 다양한 방향 중에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내담자 스스로의 결정에 조력해야 된다. 가만히 그냥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상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기초만 제공해주고 나머지 최종 결정은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의 원리 4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담자 개인의 자치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에도 하자가 있는데 약간 교재에도 좀 써봤습니다. 당연히 상담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인간 존엄에 대한 배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 상담자는 비밀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 상담자의 비밀 보장의 의무는 윤리적 의무일 뿐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비밀 보장을 내담자의 대화 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원리는 내담자, 상담자 신뢰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기틀이 된다. 이렇게만 적었지만 거기다가 여러분들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그런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자체는 역시 딱 보더라도 1차, 2차 동시 병행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담자의 윤리강령이 나와 있는데, 상담자의 윤리강령, 전문가의 태도로서의 윤리강령, 성실성 측면, 상담 관계적 측면, 정보와 보호의 측면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상담자는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줄쳐놓고는 준비된 범위 안에서, 거기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죠.